둔산동 동학생입니다. 이제 고1 학생 질문하는 거. 뭐 학생의 요구에 의해서 70%로 얘기를 해주면 첫 번째. 자, 모의고사. 이게 중3, 3월 모의고사로 봤어요? 네. 지금 평가가 안 됩니다, 잘. 근데 기초 실력은 평가가 돼요. 왜 그러면 3월 모의고사, 수학 같은 경우 보면 도형 같은 거 굉장히 많은데 고등하고 좀 밀접하진 않아요. 근데 기본 실력 측정은 제일 잘 돼요. 본인이 기본 실력이 그럼 수사다. 그러면 요거 모의고사 푸는 법을 연구하고 그러면 3등급까지는 올라갑니다. 이제 영어는 자기가 모의고사 풀면 이제 내가 볼 때 한 1등급 나올 거예요. 영어를 꾸준히 해서. 국어는 여기서 푸는 법 배우고 트레이닝 하면 2등급까지는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현재 2, 1, 3이에요. 본인의 기본 실력이. 고등학교로 치면 2, 1, 3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런데 요거는 트레이닝을 하고 문제 풀이를 받아들이면 동합셈 같은 경우에 이게 1등급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트레이닝을 해도 2등급 선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장기간에 영어는 그냥 했고 책도 많이 읽었지만 장기간에 있어서 대책을 가지고 수학을 공부한 적은 없다라는 거를 분석하면 돼요. 듣나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좀 3, 2, 4로 했을 때 3, 2, 4로 했을 때 그러면 세 개로 봅시다. 그냥 현재 상황으로 했을 때 3, 2, 4 하면 3등급. 모의고사를 만약에 공부하면 2, 그죠? 1, 3 하니까 2등급.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면 1, 1, 2가 되니까 1.5등급. 이렇게 돼서 한계치로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1등급을 맞고 싶은데 수학을 해결하지 않는 한 힘든다는 것이고, 이거는 모의고사 스킬을 받아서 급격하게 여기까지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본 베이스로 여기까지 깔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게 본인이 현재 3등급이라는 게 문제풀이 기술이 없다는 거야. 그럼 뭐냐면 내가 아는 걸 최대한 동안에서 시험 보는 시험 테크닉이 실제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야. 내신을 공부할 때 외워가지고 그냥 풀었다는 거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분석해서 접근해서 이렇게 테크닉을 가지고 푼 적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국어 같은 경우에도 3등급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를 이 다음번에 내신을 위해서 모의고사, 문제 풀고 접근하는 기본 이론들을 못 만들었다는 거고, 국어도. 네, 읽긴 읽어서 이제 내신을 할 수 있는 거는 적당한 만큼은 읽혔어요, 제가. 근데 모의고사에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영어는 모의고사에서 그냥 독해를 하고 어느 정도 했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내신을 하는데도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지만, 이거를 영문법 노트 만들었어요? 네. 영문법 노트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틀린 거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못했다는 거야. 그럼 다음 방학에 한 번 더 필요하겠지, 이거. 근데 여름방학이 사라져서 문제지, 지금. 근데 문제는 수학을 했는데, 수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했어요. 내가 볼 때. 몇 회를 해야 85점이 넘는다고? 10회. 그러니까, 요 4번, 5번을 하면 85점이면 75점이 맞으니까 이 점수 딱 나왔어요. 5번. 5번으로 치면. 그죠? 10회 딱 채우면 85번이 돼요. 근데 여기는 전체를 다 해야 되지만, 여기는 어려운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속도는 더 빨라요. 그죠? 근데 85점, 90점, 85점에서 90점 10회를 채워서 된 다음에 나머지는 10회가 아니라 100회예요. 뭐나 가끔가다 틀리는 하나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것도 상위권 문제로. 이해되세요? 근데 이런 시간들이 걸려요. 그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내신을 어느 정도 다 했는데 모의고사와 내신의 관계는 뭐냐? 모의고사의 기본 이론이 있어. 내신은 공부를 하면 여기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90점에서 100점 사이는 모의고사 능력이 있는 애들이 맞춰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뭐라고 2등급까지는 공부해서 마치지만 1등급이 되려면 이걸 모의고사 내신 경계가 없어질 만큼 많이 해야 돼. 1등급에서 0등급 만점 사이 이해되세요? 자, 1등급까지 1등급 컷까지는 퍼펙트하게 내신으로도 될 것도 있어요. 많이 하면. 그래서 내신 문제를 푼 다음에 이 내신 문제가 수능형으로 어떻게 나오냐. 이게 상위권 문제예요. 왜? 내신은 다 했는데 요 모의고사형 문제에는 여기에는 우리가 배운 내신 지문이 나오지만 이 선택지에는 내가 안 배운 지문들이 나와. 안 배운 작품들이 나오고 1, 2, 3, 4, 5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의고사 공부를 했었어야죠. 이해됐어요? 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3, 2, 1인데 2등급이라고 치자. 그럼 2.5등급이라고 치자. 2.5등급 학생이 모의고사를 생각하면 내신과 모의고사를 분류해갖고 시간을 나눠서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느냐? 안 돼요. 불가능. 왜? 1등급 아이가 1등급 기본 실력 있는 아이가 내신을 해버리잖아요. 이거보다 많이 해야 1등급 애보다 내신이 높아져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포기한 겁니다. 제가. 왜? 내신만이 공신이니까. 이해되나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코로나19. 19년도에 발견된 코로나래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럼 파장으로 중간고사가 사라지는, 자, 중간고사를 안 보는 학교, 국영수만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 그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이제 안 보는 것도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요게 하나의 시험이고 플러스 수행평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을 보든 두 번을 보든 상관이 없어요. 입시에는. 냉정하게. 이해되세요? 다만 아이들이 한 번, 인생이 중요한데 한 번 시험에 망하면 다음에 보완할 기회가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만 그러면 이런 논리면 수능을 두 번 봐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번 보든 두 번 보든 상관없는데 문제는 중위권이에요. 상위권은 더 치열해져요. 중간고사를 안 보면 한 방에 해결해야 되니까. 더 걱정되니까. 보통 중간고사를 2달 준비하고 기말을 2달 준비해요. 전교 1등들이. 근데 지금은 이걸 기말고사를 3달, 4달 공부할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위권 경쟁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하는데 이 중위권들은 자, 관리를 못하는 애는 망해요. 이해돼요? 관리를 못하는 애들이 망해. 자, 하위권들은 이게 길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공부를 한 방에.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 하위권이 뭉쳐. 중위권 사라져. 상위권 경쟁 심해져. 그리고 이런 구조들죠. 네? 이해돼요? 여기가 늘어나고 여기 경쟁이 심해지는 이렇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그래서 기본 실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들의 경쟁 자체가 확 해서 이 중위 성적이 붕괴된다고. 보통은 이 정도로 나와요.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경쟁 치열하고 이해됐어요? 점점 늘어나는 이런 구조인데 요게 조금 늘어나고 이게 더 가늘어진다고. 그렇게. 아이고. 이게 더 가늘어져서 그렇게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체험학습을 어떻게, 요는 뭐냐? 중간고사 보는 건 상관없어요. 준비하면 되니까. 발표할 테니까 계약하고. 요는 중간고사를 안 봤을 때 체험학습을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기말고사까지 잘 케어를 하느냐, 이런 뜻이겠죠. 이런 건 똑같아요. 자, 코로나 때문에 1차 과제를 내주고 2차 과제를 내줬죠? 이거 안 했던 애들은 2차, 1, 2차를 한꺼번에 다 하려면 나중에 계약하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바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때 또 연장을 했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더 끌려서 숙제가 더 많아지겠죠?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고. 그걸 체험학습으로 해서 이거를 점수로 할 거야. 수행 점수로. 이렇게 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숙제를 하다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됐나요?
자, 이거는 다 이해됐어요? 자, 3번. 학교 수업 시간 중 배우는 과목 노트. 이게 이 과목마다 다 다른데, 이 학생마다 달라요, 등급마다. 근데 본인은 연습장에다 선생님 말한 걸 다 써, 그냥. 최대한 많이. 뭐도? 교과서도 써. 자소서도 써. 이렇게 써, 계속. 쓴 다음에, 요거를, 쉬는 시간 되기 전에, 여기에서 네가 중요하고 힘든 것만 이렇게 딱 색깔로 처리해. 체크만 해. 뭘로? 시험 나올 거, 중요할 거, 질문할 거. 암기할 거 이렇게 되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외우기 쉬운 거는 암시 집중 이렇게 해요. 암시 질중. 암시 질중. 뭐라고요? 아니면 시중 암질? 질암? 암시가 제일 좋죠? 중질 암시. 암시 중질. 요렇게 체크를 해요. 뭐라고요? 암시 중질. 암은 뭐예요? 암기할 거. 시는 뭐라고요? 중은? 질은? 요렇게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그죠? 주말에 요거만 암기할 거, 시험 날 거, 요거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노트에다가 딱 핵심만 딱 기록하고 공부를 해서 문제 풀고 자습서에서 중요한 거 있으면 여기다 추가로 정리. 공부 횟수 늘어날 때마다. 그럼 이 노트를 뭐라 그래요? 프리노트. 뭐라고요? 프리노트, 자유노트, 종합노트. 이 노트도 쓰고 뭐도 해요? 여기다 공부도 하고 연습장으로.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올 때 뭐 가져오면 돼요? 프리노트. 그리고 수업을 보고는 할 수 있죠. 여기다 나한테 질문할 거, 뭐 할 거, 이거 써놓으면 되지. 이걸 언제 하라고? 쉬는 시간에. 그럼 이렇게 쉬는 시간에 했으면 하루에 한 30분이나 이 정도 정해가지고 과목별 노트에다가 요거만 간단하게 쓰면 되죠. 근데 띄엄띄엄. 왜? 나중에 이렇게 추가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루 복습 시간에는 뭐 하는 거야? 노트 정리 복습 시간. 거기에 나한테 질문할 건 파란색, 시험 볼 건 빨간색. 질문은 뭐라고요? 질문 뭐런 거? 질문은 파란색. 시험 나올 거는 뭐라고요? 빨간색. 노트 정리할 때. 암기할 거하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검은색. 그럼 난 파란색만 답변해주면 되잖아. 다 됐나요?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는 과목의 노트 정리는 프리노트로 쓰는 거예요. 이게 대학 수석들의 공통점. 프리노트. 선생님 농담도 써놓고, 선생님 힌트도 써놓고, 선생님 숙제도 써놓고. 됐어요? 자, 고등학교 수행평가는 개별 과제가 훨씬 더 많은데, 조별 과제를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누가 할 거냐는 거지, 이거를. 이 역할 분담. 그랬을 때, 이거를 조별을 짜주면 A가 대학을 가는 게 절실하고 B, C, D가 별로 안 절실하면 A가 다 하게 돼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둘이 절실해서 협업을 하기도 하고 분량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거 모이느라고 시간 쓰고 연락하느라고 시간 쓰고 그러니까 조별과제 할 때 이 조별과제 할 때 시간을 어떻게 단축하는가. 왜 조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짤 수도 있는데 안 그렇고 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 된 D는 이 조별과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대학 포기해서 어떡할 거예요? 바로 빼고서. 아니 빼지 못해. 못 어떻게 빼? 학교에서 짜도. 네가 하더라도 D나 C나 B를 원망하지 말라는. 얘네들한테 역할을 줄 수 있으면 조금씩 나눠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성취감도 느끼고 무시 안 나야 느끼고. 되게 웃기죠. 이게 합동하고 생활하는 건 대인관계를 배워요. 개별과제는 혼자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내신 교과 점수하고 이 수행평가하고 비교를 해서 이 교과 점수를 5점 올릴 수 있으면 수행이 1점 깎여도 돼요. 2점 깎여도 돼요. 3점 깎여도 돼요. 이해돼요? 이걸 꼭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교과 수행을 합쳐서 이게 내신이에요. 내신. 요 점수하고 나머지 비교과 있죠. 동아리 활동이나 뭐 이런 거 하고 또 비교해서 이게 더 커야 돼요.
이게 커야 되고, 절대적으로. 이게 커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이걸, 어떤 걸 어떤 시간을 투자했을 때 투입 대비 성적이 좋은가? 투입된 시간별 성적, 이걸 뭐라고 해요? 효율성이라죠. 이 효율성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안 하면, 요 생활, 이 비교과 하다가 1등급 덜 받는 애 숱하게 봤어요. 100명이면 60명이 비교과 하다가 한 등급 덜 맞고, 이 40명 중에서 30명이 교과를 안 하고 수행을 하다가 교과를 덜 공부해서 한 등급 더 맞아요. 이걸 절묘하게 이 투입 대비 성적을 잘 고려하면 몇 등급 더 맞는다고요? 1.5등급. 이해됐어요? 네. 나도 미안하더라고, 우리 아들한테. 이걸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재수를 시킨 거예요. 내신이 그래서 7등급? 1.6등급 이 정도 나왔어. 모의고사는 1등 많이 했으니까 그냥 뒀는데 이걸 너무 많이 했어. 이해돼요? 그래서 둘째는 하나도 안 시키고 그냥 정시 보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고등학교에서 독서가 세부 특기사항이에요. 세부 교과서별, 교과 과목별, 정확하게 교과 세부 특기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교과서에 나오는 목차 있죠, 목차. 목차에 나오는 게 있으면 이 목차에 있는 거를 책과 연결시켜. 왜? 옛날에는 독서를 쓰는 날이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 이해돼요? 쓸 수 있는 게 여기서 요 교과서 세부 목차를 심화 공부했을 때 이 책으로 이런 걸 배워서 이걸 더 공부했다 이렇게 쓰기가 좋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독서 한 10권 근데 제목밖에 못 써요. 제목하고 간단한 느낀 점. 옛날에는 이 책에 느낀 점도 쓰고 물론 서울대 가면 마지막 4번에서 인상 깊은 책 쓰라고 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맘먹고 이 독서만 정리해서 하겠다 그러면 일주일도 안 걸려. 3년치 다 정리하는데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과 세부 특기사항 이걸 쓸 수 있는 공간이 이게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코로나 정리 다 했죠? 그거 교과서별로 다 했죠? 에? 이거 왜 보여준 거예요? 교과 세부 특기사항의 시사 플러스 독서. 그러면 이런 시사사항이 있어. 어때요? 요게 뭐라고요? 시사사항이 교과서의 어떤 소목차와 관련돼. 이거는 어떤 책을 독서하면서 공부해야 돼. 이해되세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 선생님이 정리한 거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해하겠죠, 이거? 자, 자습제 10번에 있는 과정에서 처음 읽었던 문제를 다 풀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용도 읽고 문제도 읽었는데, 내용 읽고 문제도 읽고 답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럼 써놓으면 돼. 나머지 모르는 거 그냥 두고. 한 번 읽을 때 풀고, 두 번 읽고, 이거 몇 번 푸는 거예요? 10번. 이거를 외우니까 10번 읽었으니까 나중에 이거 읽을 때 여기가 답이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왜? 내용을 읽고 문제만 풀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문제를 통째로 암기한 다음에 내용을 가서 확인하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자 이건 그러면 처음 읽을 때 문제 풀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는 이게 풀으면서 읽을 수도 있는 거야. 읽으면서 풀리기도 하는데 어떤 거는 이거를 과학 같은 거나 이런 걸 이거 한 5번 이상 읽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통합과 같은 거. 이해돼요? 통합사회야. 그냥 이거 읽은 다음에 그냥 쭉 풀어도 되고, 이것만 푸는 다음에 이걸 봐도 되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려운 과목일수록 이게 읽는 횟수가 많은 다음에 문제 접근해야 되고, 의미가 없는 거고, 쉬운 거는 그냥 문제 다 푸고 이걸 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채점 같은 건 언제 그냥 한번 쭉 읽고 쭉 채점하는 게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습서 공부 아니라 전부 준비. 평가 문제집 공부 준비. 그럼 공부를 언제 하느냐? 고난도 문제집으로. 그럼 시험 공부를 언제 하느냐? 실전 문제집으로.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 있는 문제를 풀잖아요. 아니,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문제 분석하고 문제 종류 보고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걸로 공부되면 4등급이에요. 이걸 해야 1급이고 요거까지 해야 1등급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1등급 맞는 사람은 이거는 공부 준비해요.
나는 1등급에서 거의 만점 가까이 맞겠다. 그럼 이것도 시험 공부일 뿐이야, 그냥. 여기서 실전 연습해서 여러 문제를 풀어야 시험 공부야. 그럼 다 질문 다시. 자습서를 10번 읽는 과정에서 처음에 문제도 다 풀어야 되나? 질문 자체가 웃기지? 에? 자, 개념 자체가 다른 거야. 어디까지 내가 가고 싶으냐? 라는 거에 따라 다른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추가로 또 얘기를 해주면, 본인이 지금 모의고사를 몇 점 맞고, 실력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첫 단추로 뭘 해야 돼? 내신 공신. 그러니까 내신 공신을 위해서 몇 번을 읽어야 돼? 10번. 비반이. 왜? 서울대 수석하는 30번 읽었대. 전교 1등 안에 25번 읽었대. 그러니까 이거 10번. 전교 1등 하고 싶으면 20번. 그거 읽었냐고. 그러니까 매일 밑줄 치는 거지, 볼펜으로. 어? 한 번이라도, 한 권이라도 10번 읽은 다음에, 아, 느낌 다르다고. 공부 자체가 달라. 그래서 내가, 야, 내 아무것도 안 시키고 이거 10번만 읽게 시키고 싶은데, 그거 시키면 무슨 돈 받고 앉혀놓고 맨날 책만 읽으라 그러고, 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난 집에 그냥 10번 읽을게요.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 하지? 그만, 내가 10번 읽는 거를 설득하고 10번 읽는 방법을 터득시키느라고 방학 캠프로 40가지, 45가지, 50가지 미션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뭘 하라고? 10번. 공부 준비 10번 기본! 너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검정고시생도 얘기하고, 독학재생도 얘기하고, 이거 10번! 자, 수인이 형 공부한 거, 설득을 한번 다 풀어. 맞는 것만 동그라미 쳤어, 동그라미. 틀린 거 다 풀어. 동그라미 2번씩 틀렸어. 맞는 거는. 또 풀어. 또 풀어. 이게 몇 번 했게? 7번. 7번이니까 하루에 다 풀린대. 틀린 거 전부 다가.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걸 읽어. 3번은 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어려운 걸 몇 번 본 거야? 10번. 이게 10번이지. 아들 10번을 보라고 그랬더니, 어우, 처음부터 끝까지 10번. 그래서 내가 너한테 책 보면서 뭐라 그래. 안 볼 부분 좀 지워. 여기에다 정리해. 그러면 10번이 점점 빨라지잖아. 이게 전체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봐. 이만큼 봐야지. 이만큼 보고, 이만큼 보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남았어. 요거, 하루에 10번 볼 수 있어. 못 볼 수 있어. 아, 그럼 30번 보잖아. 그럼 서울대생만큼 봤네. 왜 이게 많다고 생각하게? 횟수를 안 셌대. 30번 넘으면 30번 아니야. 35번 아니고 자기가 무한으로 읽었대. 무한으로 읽었는데 그게 암기가 안 돼. 이렇게 10번을 읽었는데 흐름이 이해가 안 돼. 공부 뻔하게 반복인데 왜 이렇게 요령부터 찾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네가 전교 1등 하려면 몇 번 읽어야 돼? 계약하기 전에 10번. 10번.